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390화 일부 한국 정치 소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한국 정치 소식 전해주실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량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되게 시끄러운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특별한 게 최상병 특검법 관련돼서 새로운 진실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우연하게 열린 공감 TV라는 곳에서 박원순 시장님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우리 아주 특별한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그 어떤 그 여직원의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해서 박원순 시장이 예, 돌아가셨잖아요. 예, 근데 아주 그 사람에 안타까운 대해 예. 사건이죠. 예. 이게 피해자죠, 쉽게 얘기해서. 사실 뭐 법적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니까 피해자가 맞겠죠.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봤었거든요. 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는지.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이 안 네. 된 건가 보죠, 그럼?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2020년 7월 10일 날에 박원순 시장 따님이 박원순 시장이 실종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신고를 했고 곧 자살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 비서로 일하던 그때만 해도 뭐 2차 가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김잔디라고 그때 가명을 썼던 게 기억이 저는 되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러닝 셔츠라고 보통 얘기하나 그 속옷 바람 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카톡으로 보낸 거를 이렇게 딱 내보내면서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계속 엄청나게 뉴스 쏟아지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원순 시장님을 많이 막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 되게 많았었고 뭐 여성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렇게 제가 뭐 좋아하거나 많이 알거나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청렴하고 정말 일벌레로 되게 유명하고 열심히 일했던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선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권 주자로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살로 마감이 되면서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 중지가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2020년 7월 10일이라고 했잖아요. 2021년 1월 25일 인권위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행한 성적 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보통은 많은 경우가 이렇게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갈 경우는 그냥 이렇게 묻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사실관계를 따지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정확하게. 응. 주장이 되게 많은데 그 음.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들 나온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판단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래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다 묻혔어요. 그런데 열린 공간 TV에서 기사가 나왔죠. 열린 공감 TV. TV. 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잠시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제보합니다 해가지고 저는 미국 USC면 University of Southern 캘리포니아일 거예요. 남가주 대학교 네.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박원순 시장 죽음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임을 먼저 밝힙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던 이 모모 씨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무토에 거주 중에 있으며 이렇게 내용이 돼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열린 공간 TV에서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까지 이게 했더라고요. 최근의 일인가 보죠. 네, 최근의 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박원순 여비서 이 씨가 저한테 한 얘기도 있고 외국인 친구나 한국인 친구에게도 한 얘기들을 들은 건데요. 저희가 아직은 뭐 확실하게 알 수 없죠. 추측만 할 수 있고 저희가 그 추측을 갖고 열린 공간 TV에서 말하는 기사가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예, 증명한 건 옛날에 아니니까. 또 열린공감 TV가 네. 보도를 했는데 그게 또 신빙성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 매를 많이 그런 얘기도 맞았잖아요. 많이 예, 나왔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제가 그때 그 여비서의 얼굴이 기사에 난 적이 있었나요? 여비서의 이름이 단 한 번이라도 성이라도 기사에 난 적이 그때는 있었나요? 뭐 2차 가해니 뭐니 해가지고 뭐 굉장히 보호를 했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그 전까지만 해도 관심 없다가 사고고 나서 이건 뭔가가 너무 진짜 한마디로 냄새가 우리 영어식 표현하면 피쉬하다고 얘기하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관심을 갖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이 여비소가 존재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단 한 곳도 저는 이름은 당연히 모르고 성도 알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그런 외모나 그런 사진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보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는요.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까지 당시에 와서. 예, 그렇죠? 증거도 없고 뭐 박원순 시장은 뭐 고인이 됐고 네. 수사를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우 여성 문제는 안 돼. 여성 그런 거는 그리고 그렇죠. 충격이다. 그때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러면서 그냥 다 묻어버리고 그러고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예. 그때 저는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요. 김재련 뭐 저기 변호사든가요. 어떤 아, 여자분이 맞아요. 머리에 예, 짧은 그렇죠. 머리에 염색하고 나와서 예, 맞아, 맞아, 뭐 맞아. 엄청 예. 피해 호소인 하여튼 그거 보면서 굉장히 저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다고 느꼈어요. 그치만 그것도 제 생각이니까 제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보통 저도 유학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미국에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또 비슷한 그런 유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 유학 경비가 어떻게 되고 내가 유학을 어떻게 왔고 학비는 누가 되고 생활비는 누가 내고 그 시시콜콜을 보통 다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 얘기할 관계가 된다는 건 서로 어느 정도 믿고 그게 친해졌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그 제보자가 얘기한 걸로는요. 이 여자분이 자기가 서울시 공무원 김잔디 미투 사건의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서울시 유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비는 물론 주거비 및 월급을 지원받으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아, 참, 이거 하나, 아까 자기가 그 김잔디 그 미투 사건의 당사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자기는 서울시 유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학을 왔고 학비는 물론 주거비 및 월급까지 지원받으면서 매우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것도 본인이 얘기를 했고 남들이 보면 알잖아요. 같이 뭐 그 집을 가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아파트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 아파트 이름이 캘리포니아 LA 파크 라브 리에라 아파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약간 스펠링이 틀린 것 같아요. 스펠링으로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는 못 찾겠어요. 근데 예, 약간 비슷한 스페니쉬, 이름의 예, 스페니쉬 네. 네임이네요. 그래서 예.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고 조금 좋은 아파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렌트비가 한 달에 한 3,000불 이상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한테 인기가 많아서 30% 이상이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곳에 있다는 건 우리 유학생활 저는 옛날에 유학을 할 때 학비 렌트비 이렇게 내고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렌트비 내고 다니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부자들 아니고서는 보통 이렇게까지 비싼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서 살지 않거든요. 유학생들이야 그냥 뭐 룸메이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비용이 너무 그리고 많이 드니까. 학생인데 그리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무슨 캔 같은 거 사다가 끼니 때우고 막 그리고 이러죠, 대부분. 주위에 예. 이렇게 뭐 직장이든 아니면 학교든 그런 데서 보조받아서 유학 오는 분들도 생활비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알뜰하게 살아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이 너무너무 부자라서 이렇게 넉넉한 사람일 경우는 뭐 우리 보면 알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공부하러 왔다기보다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예, 한국에서 제보자에 공부하는 따르면 이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 살고 뭐 또 부족한 것 고급차를 없이 몰고 좋은 차 다니고 몰고 다니고 이렇게 도대체 우리가 흔히 네, 알고 있는 유학생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그쵸.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학위를 따기 위한 그런 유학생이 아니라 그쵸. 국가에서 보조하는 기금을 가지고 온 공무원 유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서는 이런 선발 요건이 필요하대요. 여기서 뭐 여러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 필요한 학력, 경력 등을 갖춘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열린 공감 TV에서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제보자의 얘기로는 이 사람이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기준은 뭐 성적이 근무 성적이 우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조를 받고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것도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한다?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거 하지는 않다라고 예, 그 생각이 열린 저는 공감 됐어요. TV 내용을 보니까 외국어 능력도 그냥 뭐 자의적으로 네,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토익 몇 점, 뭐 몇 점, 그다음에 각종 한국의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검정 시험에 몇 점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그 점수를 넘어야 이 사람은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못 땄다잖아요. 못 땄는데 그렇죠. 나중에 딸게요 하고 했지만 그 뒤로도 한 번도 합격한 다음에 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 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 사람이 그 제보자에게 뭐 성추행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또 더 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오세훈 시장의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거론을 하면서 자기가 유학 온 거는 오세훈의 백이다. 그리고 다음번 시의원 공천도 확정돼 있다. 그리고 오세훈이 당선된 것은 나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술자리에서 자신은 서울시 국힘당 소속 의원이 될 거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보자가 한 얘기지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지 무슨 연관성이 있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뉴스를 찾아봤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오세훈 사과의 눈물 진정한 사과였다라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를 보면 줄줄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을 그 고려해주고
뭐 이렇게 사과를 했고, 그래서 뭐 너무 감동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오세훈이 그거를 그럴 놈이 아닌데 이게 엄청나게 이거 뻔뻔한 놈이고 사과 같은 거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그런 놈이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날짜를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났다는 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상하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그쵸. 이 예. 날짜를 보시면요. 2021년 4월 20일이에요. 아, 사고가 2020년 7월에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21년 4월 20일이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피해 나서 호소인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알지만 김잔디 즈음이라고 돼 있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살아낸 끝날 수 없는 생존의 기록이라고. 저는 이 책 보진 않았는데 이 밑에 기사 이거 보면은 위에 조선일보 보이죠? 예. 조선일보에서 이 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밑에 기사를 쓴 내용을 잠깐 봤는데 뭐 너무 어이가 없고 엄청나요. 이게 만약에 정말 진실일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거 다 거짓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과 비서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보통 공무원들이요, 단둘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서라고 해서 단둘이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마치 뭐 시도 때도 없이 그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너무 진짜 입에 담기 추악한 그런 내용들이 적혔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기가 뭐 박원순 시장을 너무 존경했고 자기가 요청해서 비서가 됐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마치 정말 희생양인 것처럼 자기는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존경했던 분한테 이런 식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나온 기사들이 그렇게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책까지 냈다? 피해 호소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런 선정적이고 이렇게 정말 자극적이고 자기 스스로도 한마디로 자기 자기가 얼굴에 스스로 가해를 치이는 했네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이 사람 보호하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자제하고 쉬쉬하는데 자기는 나서서 피해 호소인이 아니라 피해자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모든 그 사람들이 보호해주던 사실들을 낱낱이 지금 이렇게 밝히는 거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그러면 오세훈, 조선일보 이 사람,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사치 향락 같은 고비용의 유학을 지금 누리고 나중에 돌아가서 국힘당에서 의원까지도 할 생각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뭐 꼭 열린공감 TV가 추정하지 않더라도 추정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열린공감 TV도 많이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내용 왜냐면 하면서. 이건 그래서 충분히 예, 고소될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유학생은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다 같은 과가 그쵸. 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춰지잖아요. 그 한 명 얘기만 들으면 어떤 잘못에 빠질 수가 있지만 열린공감 TV 이번에는 여러 명의 얘기들 그다음에 그 공무원 선출 과정에서도 이 사람의 주장과는 달리 그냥 이미 공무원 중에서 비서직을 이렇게 채용한 거지 이 사람 주장처럼 막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막 특채를 해가지고 비서로 고속 승진했다.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양희님이 가져온 이 얘기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 너무나 충격 때문에. 그쵸.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여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 시의원이 되고 다시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이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정말 이 사람이 말했던 그 앞에 우리가 설마 하는 그 얘기들이 다 진실이라는 게 드러날 거잖아요. 네. 사람의 목숨을 걸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느니 그 흙탕물에서 싸우느니 그냥 다 덮고 가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이라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박원순 시장을 보좌해서 일했던 그 비서였다면 이렇게 소화스럽게 생활하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 저런 책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보통 양심도 있고 어떤 선의라는 게 있잖아요.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러면 상처를 보듬느라고 그러니까요. 사회를 외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마치 내 세상 만난 것처럼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벌써 앞뒤가 맞지가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이 방송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미국에 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예, 것 같아요. LA 사시는 한인분들, 요 내용 혹시 관련된 이야기나 뭐 목격, 뭐 이런 증거 이런 거 있으면 열린 공간 TV라든지 이렇게 우리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들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파헤쳐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몫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가져오신 양희님 감사합니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